미증시 3대 지수 간밤에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0.77%, 0.95% 상승하면서 일제히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라는 데 의미를 또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S&P 500은 이로써 올해 들어서 벌써 6월 중순인데 30번이나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데에서 굉장히 놀라움을 시장에 표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시장 지수 상승 마감에 이끌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일단 에버코어 등 중요 월가 그루들은 이 연말 S&P 500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투자은행들은 계속해서 일제히 이 상승 마감하고 최고치를 경신하는 S&P 500에 함께 반응을 하고 있는 듯한데요. 지금 가장 높게 목표치를 제시한 건 에버코어고요. 무려 6천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6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도 나왔습니다. 사실 주말사에 나왔던 소비 심리 지수 역시 7개월째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간밤 나왔던 제조업 지수 역시 7개월째 위축되는 모습 보이기도 했었고요. 반면 6개월 낙관론, 이 기업 환경 지수는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그 사이에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지수와 낙관론, 이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머니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메타, 테슬라, 아마존까지도 상승을 했었는데 오히려 엔비디아는 간밤에 이 소송 이슈가 불거지면서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0.68%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애플도 이 엔비디아와 함께 지금 이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놓고 싸우고 있는데요.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고공행진하는 모습이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에도 그 2거래일 전에도 하락하는 모습 보이다가 오히려 간밤에는 다시 한번 하락을 뒤로하고 5% 가까이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섹터별로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하루 동안의 섹터의 움직임 살펴보시면요. 임의 소비재와 기술 섹터가 가장 크게 움직이면서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의외로 유틸리티와 부동산 섹터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중요한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주식시장의 대표 지수인 S&P 500에 대해서 주요 투자은행들이 상향 조절 대여를 나서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골드만삭스는요. 목표 주가를 5,600까지 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에버코어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더 높이 제시했습니다. 무려 6,000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연말 목표치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와 기업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상승하는 시장 속에서 이 개인 투자자들의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강세장이 지속될수록 공포지수가 최저 수준까지 내려온 모습인데요. 일각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은 거품이 아닐까? 더 떨어지는 거 아닐까? 지금 투자 가능한가? 라는 불안감도 제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투자은행들의 목표치 상향 조정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과연 우리는 현재 나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미증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잠시 뒤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고요. 다음 내용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실 미증시 마감은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시작은 그렇게 고르진 못했습니다. 이 출발 자체는 위축되며 출발하는 모습이었는데 바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끊임없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연준 위원들의 인사들의 발언이 긍정적으로만 이어졌다라면 시장에 더욱더 긍정적인 기대감, 9월 또 올해 안에 2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해지기도 했겠지만 그러진 못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보시면요. 일단은 가장 아래 우리에게 익숙한 분이 있죠. 카시카리 연은 총재가 있습니다. 사실 카시카리 연은 총재는 간밤이 아니라 하루 전에 발언을 했는데요. 뭐라고 말했냐면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 기대감에 선을 긋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12월에 금리 인하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고 하면서 연준 인사들 중에 가장 매파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냈던 발언이었고요. 필라델피아 하커 연은 총재, 가장 왼쪽에 흰 머리를 한 총재입니다. 올해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2번이 아니라 한 번입니다 라고 선을 그어주기도 했습니다.
5월 물가가 굉장히 환영할 만큼 떨어지는 물가였긴 했지만 6월, 7월, 8월, 9월 계속해서 우리는 검토와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만약에 5월 이후에 또다시 데이터가 부진할 경우에는 올해 한 차례 인하도 불가능할 겁니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하면서 시장에서는 두려움이 조금 더 커지기도 했었죠. 그 아래에 에반슨, 이 전식하고 여는 총재인데요. 연준 9월 금리 인하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투표권이 없는 전 여는 총재이기 때문에 그 점이 시장에 크게 반영되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61.9%까지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국제금리 역시 상승 반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2년물 4.768%로 1.76% 상승했고요. 10년물은 4.286으로 1.77% 상승하면서 이 국제금리 내에서도 차익 매물이 대거 출현되는 모습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국채유가도 함께 살펴보시죠. WTI 브렌트유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하락 기조를 보이다가 상승 전환했던 가장 큰 원인에는 여름 휴가철, 이 유가 공급 부족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이빙 시즌에 들어가고 휴가철에 들어서면서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더 공급 부족 우려에 시달리지 않을까라는 우려 속에 하루만 해도 벌써 2%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M7 내용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은 상승했고요. 잘 가던 랠리 속에 엔비디아는 오히려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의 5% 넘는 상승 유달리 눈에 띄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 인텔리전스를 도입한다라는 이야기 이후에 한 가지 우려가 제시가 되었던 게 뭐냐면 온디바이스 AI 하는 거 너무 좋은데 맥북이고 아이폰이고 온디바이스 AI를 과연 기존의 기기의 배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런 기사를 뽑아내기도 했는데요. 이 배터리를 혁신함으로써 웨어러블 기기의 성능을 향상하겠다. 그리고 이 배터리 자체가 인체에 조금 더 무해한 성분으로 만들겠다라고 발언하면서 시장의 우려감을 오히려 잠식시키고 오히려 기대감을 조금 더 높이는 모습 보이면서 2%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그래서 간밤 기술주 랠리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추세를 보였는데요. 바로 가상화폐 채굴용 칩 매출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집단 소송을 당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 대법원 역시 심의에 들어가겠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도 함께 살펴보실까요? 무려 5%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역시나 자율주행 관련된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중국 상하이에서 주행 보조 장치죠. FSD 시험이 승인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월가에서 이 기술주의 분석 달인으로 불리는 댄 아이브스, 이 웨드부시 애널리스트가 테슬라가 지금부터 무려 100%가량 폭등도 가능하다라는 시나리오까지 함께 제시하면서 테슬라 정말 이제부터는 상승 랠리 올라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 속에서 시장에서는 상승으로 반응해주기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브리핑 함께 마무리해봤고요. 오늘을 함께 게스트분과 함께 이야기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